무한동력. 외부 에너지의 투입 없이 에너지를 만들면서 또 무한히 작동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연구기관이라고 하죠. 연구기관은 현실에선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나무로 만든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옷장도 있고 나무젓가락도 있고 종이도 있죠. 각각의 물건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나무를 벤 뒤에 어떻게 잘 잘라서 깎거나 갈거나 해서 어떻게든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들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무로 만들어낸 물건이 베어낸 나무보다는 가볍다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서 합판 1000장을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합판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깎아내면서 분명 쓰이지 않는 나무 찌꺼기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합판과 나무 찌꺼기의 무게를 다 합치면 원래 나무의 무게와 같을 겁니다. 그러니 합판 1000장은 나무 한 그루보다 가볍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나무 얘기는 왜 하냐? 에너지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옷장이 되는 것처럼 에너지도 여러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발전기는 에너지의 형태를 바꾸는 기계입니다. 가령 풍력 발전기는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줍니다. 이때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도 나옵니다. 이런 찌꺼기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합치면 원래 바람의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로 만든 전기 에너지는 원래 바람의 에너지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원리를 물리학에선 연력학제 1법칙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원리죠. 다시 말해 에너지는 변할 수만 있을 뿐 생성될 수는 없습니다. 연구기관. 그 중에서도 제1종 연구기관은 이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연구기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 너무나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연구기관만 완성된다면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인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러니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많은 사람들이 열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열망을 이용해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1812년 미국 필라델피아 찰스 레드애퍼라는 양반이 마침내 연구기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외곽에 있는 그의 집에서 이 기계를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으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기어 몇 개와 빗면으로 구성된 이 기계는 정말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레드애퍼는 아무런 에너지 투입 없이도 무한히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꾼 혁신적인 물건을 전시한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1년이 지난 1813년 레드애퍼는 한술 더 떠 펜실베니아 의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의회는 감사단을 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중 네이선 셀러스라는 한 감사원은 자신의 젊은 아들인 콜먼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레드애퍼는 감사단에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감사단은 잠겨진 방 안에 있는 기계를 작은 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레드애퍼는 방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둘러대며 감사단이 가까이에서 기계를 못 보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콜먼 셀러스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마모된 부분이 이상한데요? 레드애퍼의 기계는 맞물린 기어들로 움직입니다. 이때 기어 중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냐에 따라 마모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 그림에서 아래쪽 기어가 움직이면서 위쪽 기어가 따라 움직인다면 이 부분이 마모될 것입니다. 반대로 위쪽 기어가 먼저 움직인다면 반대 부분이 마모되겠죠. 레드애퍼의 설명에선 아래쪽 기어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 마모된 부분은 그의 설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던 겁니다. 셀러스 부자는 숨겨진 동력원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얼마 뒤 레드애퍼는 편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그대의 기계를 보고 영감을 받아 나도 비슷하게 만들어봤소. 그대가 와서 확인해주면 좋겠네. 셀러스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찾아간 레드애퍼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레드애퍼의 것과 똑같아 보이는 기계가 셀러스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셀러스는 사실 지역의 솜씨 좋은 공학자와 함께 레드애퍼의 기계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진짜 연구기관은 아니었고 아래 받침과 위 장식에 시계에도 쓰이는 작은 동력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워낙에 기계를 잘 만들어서 동력 어느 건을 몇 번 흔들어주면 별다른 조작 없이도 하루 정도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레드애퍼는 처음에 숨겨져 있는 동력을 찾아 이것저것 건드려봤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셀러스가 정말로 연구기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은밀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셀러스 씨,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이 기계의 원리를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기계의 원리를 돈을 주고 사려 하는 이상한 상황. 셀러스 부자는 이날의 일을 소문으로 퍼뜨렸고 필라델피아에서 레드애퍼의 명성은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레드애퍼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은 돈과 기계를 들고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뉴욕에서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뉴욕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연구기관을 보기 위해 기꺼이 관람료를 내고 몰려들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파가 그의 집에서 기계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관람객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손으로 돌리는 거잖아. 이 관람객은 뉴욕의 유명한 공학자인 로버트 풀턴이었습니다. 그는 레드애퍼의 기계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가 미묘하게 불규칙적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기계를 만들고 돌아왔던 풀턴은 직감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 느꼈습니다. 풀턴은 앞으로 나와 레드애퍼에게 당당히 제안했습니다. 내가 기계를 확인하게 해주시오. 만약 아무런 속임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소.
워낙 보는 눈이 많았기에 레드애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던 풀턴은 속이 비어있는 벽 하나를 뜯어냅니다. 나무벽 너머 비밀 공간에는 긴 끈이 레드애퍼의 기계와 2층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풀턴은 즉시 2층으로 달려갔고 거기엔 한 노인이 한 손에는 빵을 든 채 한 손으로 레버를 돌려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목격한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레드애퍼의 기계를 부셨습니다. 레드애퍼는 서둘러 달아났고 결국 뉴욕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레드애퍼도 이 사람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16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얻어낸 이 분야 최악의 사기꾼 존 킬리입니다. 원자 에테르는 물질의 분자 주위에서 전방위로 진동합니다. 동시에 그것에는 자기력이 부착되어 있으며 분자적인 원자 집합물과 결합됩니다. 즉 어떤 매혹적인 힘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특정한 매혹적인 힘과 결합합니다. 나는 이것을 진동운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 말을 한 존 킬리조차 분명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1873년 킬리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에테르 발전기라고 불리는 새로운 발명품을 시연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기계에 30분간 숨을 불어넣고 20리터의 물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조정하더니 곧이어 높은 압력의 증기가 발생했고 기계가 움직였습니다. 당시는 증기기관의 시대였기 때문에 석탄을 태운 에너지로 증기를 만들어 기계를 작동시켰었는데 킬리의 발전기는 아무런 에너지 원 없이 물을 증기로 만들고 기계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흥분한 투자자들 앞에서 킬리는 발전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빠르고 신뢰성 있는 어조로 설명했지만 그 내용은 난해했습니다. 에테르분해, 음성 405조파, 교감평형, 유공합 진동 진공 엔진같이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물속 원자의 무작위 진동을 이용한 에테르 힘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물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기적을 눈앞에서 본 투자자들은 킬리와 그의 기계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런 시연회가 여러 번이 열렸고 많은 투자자들이 열광했습니다. 몇 년 뒤 킬리 모터 컴퍼니가 설립되었고 모인 투자금은 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하나로 약 16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킬리는 매년 발전된 제품을 시연하면서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매번 그가 시연을 할 때마다 커다란 에너지가 대가 없이 나왔습니다. 한 시연에서 그는 악기를 사용하여 기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계에 물을 넣고 바이올린을 연주하자 엄청난 압력의 증기가 생겨났습니다. 청중들은 열광했고 킬리 모터 컴퍼니의 주식은 점점 올랐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완제품도 출시되지 않자 사람들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은 특허 출원과 기술 공개를 요구했으나 킬리는 기술을 뺏길 수 있다는 핑계로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킬리의 이론은 터무니없고 실험에선 사기를 치고 있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킬리는 과학계가 자신을 질투한다고 일축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킬리는 어떠한 비밀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1898년 존 킬리는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킬리 모터 컴퍼니는 아무런 완성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킬리의 집 벽과 천장, 지하실에서 압축 공기를 저장하고 쏘아주는 장치들을 발견했습니다. 킬리의 기계가 증기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다량의 압축 공기를 숨겨진 튜브를 통해 쏘아주었던 것입니다. 실험실 층에는 발판을 숨겨두어 적절한 순간에 공기가 뿜어져 나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존 킬리는 19세기 미국 최악의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재작년 우리나라에서도 무한동력을 만들었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과학과 매체가 발달한 현대에도 연구기관을 만들었다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주류 과학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논리가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논리적이고 무엇이 비논리적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156명의 신입과학 유튜버 과학귀신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를, 저를 키워주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